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윤남준 선생님께서 하셨던 해주시기로 했던 그 내용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이제 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안에 대부분 그 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경우의 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 지표를 뽑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만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어떤 거를? 윤한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한 거, 신문기사 검색해서 그 주제로 분류한 거를 다시 소트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걸 검토해봐서 이제 아셨지만 사실 그 기사에 나오는 것은 대체로 제가 만든 거에 보면 7등급, 8등급 수준의 것만 나왔고, 그래서 최근 사정거를 했지만 이 종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 포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길게 봐야 돼. 길게 보고 종교사까지 확대를 해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사실 종교 간의 이 종교 평화라고 하는 게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갈등이 있을 때 잠깐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면 안 되고, 또 지금같이 이 편안한 상태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적어도 지표는 그 최악의 경우까지를 감안해서 실제로 종교가 일으켰던 사건들을 토대로 이걸 사건화하고 이렇게 사건화 목록을 지표로 만들면 이후에 이제 그런 최근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걸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금 4년과마지만 하면 지금 여기 4단계, 5단계밖에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점수에 보면은 반대 동의하는데 반대 찬성 동의 2위 이렇게. 그래서 좋습니다. 반대하면 찬성이 돼야 되고 동의 성대 2위인데 좋습니다. 반대한다 그러면 이걸 뭐 반대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동의 2위가 낫지 않고 동의가.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한 건 저는 이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뭐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반대, 동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충돌과 사건이 증가하였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뭐 중간까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냥 보통이라고 하거나 일보, 끝난 일보로 하죠. 근데 판단, 저 지금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판단 유보가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모르겠다. 질문이 드냐면요. 판단력은 기타 따로 나와야 되겠다. 모르겠다는 따로.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문답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근데 저희가 이 전문가용 설문지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신문 조사를 한 거 하면서 이걸 하는 이유가 저희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지금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신문 기사에만 나오니까 신문 기사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서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제한된 정보만을 다룬다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언론에 다뤄지지 않는 정보들까지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정보력을 믿고 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들까지를 다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정상평가를 하는 이유였죠. 설문지 따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맨 뒤에 넣은 것은 신문 기사를 이제 나중에 다 다듬어서 개수를 맞춰서 이거는 양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고, 이거는 전문가들의 이런 주관적 평가를 다 모아가지고 이 정성평가, 그래도 이게 지금 개량화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평가들 토대로 별도로 지수화하게 될 거고, 지수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용 설문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신문에서 뽑기를 했는데 신문에서 기사화하는 것은 굉장히 신문으로서 기사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생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빠질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라고 그냥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나중에 그 전문가를 어떻게 이 패널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교에 속하지 않고 객관적 관찰자로 있는 종교사역 전공자라든지 교단에 속해 있는 종교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축에 있고 그다음 각 교단에서 조금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문에 안 나오는 사실도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패널들을 구성할 때 좀 치밀하게 구성을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설문지에 대해서 뭐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저희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설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알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럴 만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교단이 아니, 그러면 있을 때 알지 못한다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를 선생님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거는 질문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맨 뒤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11월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한테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때 뭘 할 거냐면 이 지표가 적절하냐라고 하는 건 물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중에 질문할 거냐는 지금 묻지 않고 일단 윤남 선생님께서 이 질문지 형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 놓은 거고 그 전문가들한테 보낼 때 이걸 빼고 여기 선택한 평가 지표가 제대로 뽑혔느냐라고만 하는 것만 물을 거다. 그러면 저희가 설문 자체는 전문가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우리 평가 지표가 제대로 뽑혔는지를 검증해 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낼 때는 이게 설문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설문은 저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설문지는 나 전문가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근데 전문가를 근데 목사님, 신학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같은 질문을 일반 교인이랑 했을 때 뭔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물으면 저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신문에 안 나오는 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어떻게 개념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일상 세계나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의 폭이 넓은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성직자 이렇게 개념이 강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종교학자나 종교사학자는 그거는 뭐 바깥에서 인정하는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종단 안에서 그걸 할 사람은 꼭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사일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타이틀을 물론 네.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층이 어떤 층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기준으로 종단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지. 성직자도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라는 개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 개념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나 종교사에 지나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굳이 종교학자나 뭐 신학자 이런 의미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이 종교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관심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게 전문가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문가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험자 또는 체험자 내가 어떤 성직자로서 체험을 할 때 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깊이 파고들었다면 경험을 했거나 체험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라고 그런 분도 좀 많이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구별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그런 개념으로 패널을 선정할 것이다 예. 라고 정도만 해두시고 그분들이 쉽게 알아듣고 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정도만 이제 오늘 합의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평가 지표에 따라 답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지표가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이런 과정을 거쳐온 사람은 사실 이런 내용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정보가 다르다 하는 게 보일 아니,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묻는 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렇게 파악하면 대체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그분들이 승인해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제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지금 이 설문지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지표의 적절성만 맨 뒤에 있는 있는 것처럼 이제 적절성 여부만 네.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적절성으로 가고 이건 점수로 가는 매기라 그러는 게 오히려 매겨 보면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겹치잖아요. 여기는 내용이 여기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이 따로 예를 들어서 뭐 적합한가요 이런 사항들을 해놓고 이거 바로 점수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건 가능하냐면요. 하나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적절성만 묻는 거니까 제대로 뽑혔는지를 묻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의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아닌 그 각각의 독립적인 것들만 쫙 묶어서 이게 50개 그러면 다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카테고리에 넣었을 때 이게 가능한 질문이냐 또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누락 지표에서 좀 더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지표가 누락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질문지를 저희가 보낼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건 여기까지인데 당신들이 맨 밑에는 이제 별도로 주관식. 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못 찾아낸 거라든지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써달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뭐 샅샅이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샅샅이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쨌든 검증해 주시는 거는 필요하거든요. 저는 검사님께 질문하는 거라기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 질문 자체가 전 전문가용 질문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사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가는 어떤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평가해서 뭔가 일반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문가가 그래서 언론이 이웃 종교를 비하는 광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는 건 전문가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가. 그러니까 언론에 이웃 종교를 비하는 광고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는 게 전문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전문가적인 설문지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전문가 설문지를 한다면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모집단을 넓혀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저희가 굳이 전문가라고 한정을 해서 전문가를 어차피 모집단 자체도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질문 자체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질적인 질문지, 정성적인 질문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량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지를 일반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많이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걸 전문가한테 저희가 뭐 선생님들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글쎄, 그게 전문가에 대한 그 역할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전문가한테 이웃 종교인간의 충동 사문에서 생긴 걸 증거하겠다. 저는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자기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그 하여튼 지금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신문에서 온 케이스랑 이게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에서는 이익 종교행위를 총상생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적절하지 않은데 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많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 의식은 저도 조금 위험성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전문가 조사는 일종의 좀 해석하고 가중치를 좀 두고 하는 쪽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측면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전문가에게 하거나 일반인에게 하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살짝 몇 번 더 밝혀진 것 때문에 지금 뭐 보통 될 거가 이제 뭐 조금 그런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정도는 있겠죠. 사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영순 의견들 모집자를 좀 넓혀서 그것을 해석할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그게 최종적으로 누가 이 지수를 이제 활용할 것이냐. 그 예를 들면 지수를 내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에게도 묻는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적합한 것이죠.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 또 전문가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들한테는 계량화 신경 쓰지 않고 당신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몇 개 카테고리를 주고 그냥 자유롭게 써서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참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누가 이것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내뿐만이 아니고 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 전문가가 하기엔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심심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을 되게 왜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와 건전 부분에서 1번 질문이 이웃 종교에게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개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자기네 교회에서 하면 이거 분명히 5번을 적을 것 같아요. 자기네 교회에서 할 경우에. 근데 우리가 근데 전문가라고 하고 만약에 10명을 우리가 딱 전문가 10명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교회에서 예컨대 전문가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한 뭐 5명 경우가 할 경우에 이게 5번이 5명으로 답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많이 틀릴 경우가 많아. 그런 왜곡이 개교에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전문가한테 심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험을 묻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편향적인 태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아니 편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번 경험한 거를 그냥 5번으로 이렇게 답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실제로 근데 1000개 교회가 있는데 자기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5개밖에 없다. 교회 개방하는 교회가 5개밖에 없어.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로서는 아니다. 근데 모집단을 작게 할 경우에는 이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학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실제로는 몇 번 안 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컨대 이런 자기가 몇 번 참석하고 5번을 딱 해버린다던가.
아니, 이런 질문이 물론 그런 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그걸 가장 줄여야 되는 거긴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너무 많을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좀 가지고. 뭐 그런 문제의식에 좀 동의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신문에 언론에서 조사했던 거가 그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람의 의식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언론 조사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전문가 특정의 경험이 너무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내용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부각돼서 상쇄시켜버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평가 지표가 지금 상황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그거를 설문지로서보다는 우리 이제 주변에 일종의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 한두 명 정도씩 설문지까지는 아니고 도움을 그냥 받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여기에 교단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겠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한 정도로만 하고 이것을 전체 우리 지수에 반영하기 위한 그리고 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지표는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지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활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니 그거야 뭐 나중에 결정. 그게 약간 작은 문제인데 이게 아래로부터 뒤로 아래로 갈수록 그 이상적인 상태잖아요. 대체로 이중의 이상적인 상태는 친교와 협력, 그러니까 협력과 권장, 이해가 오히려 친교와 이해와 친교가 그러니까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4번으로 가고 협력과 권장과 협력이 5번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협력이 실제 행동을 안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헤드라인 12로 했는데도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몇 걸로 갖고 이거 주가 있나? 저는 모르던데. 이거 많이 생각하는 지난번에 나중에 더 찾은 것까지 해서 그 윤남진 선생님이 만들어낸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해놓은 거거든요. 화학하는 거 전부 좋은 거 같아요. 네, 여기 그 지난번에 우리 확인한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 항목 중에 7번, 8번째 해당하는 그게 거의 그게 대부분인 거예요. 이걸로 전체를 파악하기가 네. 언론에 있는 걸 전체 파악하기가 정말 해보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너무 특정한 부분만 부각을 그건 좋은 얘기. 이걸로만 하면 우리나라 종교평화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을 그렇게 활용하니까 신문에는 되게 좋은 거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 사회 갈등이 많으니까 신문에 좋은 기사들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이 기사를 모아주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해석 이전에 이 기사들을 모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범주 매겨서 지표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데 선들은 전문가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모였어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평가가 가능한지는 우리 전문가들이 기도하는데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문가가 이렇게 물어도 발표되는 거는 전문가의 평가가 아니라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 지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서 해석은 아무리 덧붙여도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지수 자체는 지수 속에 평가에서 어쨌든 높아지는 반영을 거예요.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지수 속에 반영을
근데 참 이게 그래서 매년 그거 한 거 가지고 쭉 다시 10단계로 쭉 늘릴 수도 없고 그거 고민을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평화 사회가 실제로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게 워낙 이 갈등이 많은 사회니까 신문에서 이거를 기사화하기 좋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거를 보면 해석에 따르면 몰라 이거는 나도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쪽에 대한 이해가 좀 개신교 쪽 이해가 제가 좀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속화된 사회에 종교 전반적인 종교 전체적으로 무관심한 사회에서 또 종교하면은 서양의 초월적 신관을 연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일반인 이미지 속에서는 종교는 끼리끼리 모이는 동네고 그들이 사이가 좋을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현대인의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뭔가 종교 간의 협력 관련된 일이 나오면 의외다 싶어서 이제 보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된 것만 가지고 보면 대단히 종교 평화 지수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잠재적으로는 사람들이 종교들이 사이가 안 좋거나 협력하는 게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반영을 할 때 이른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정말 전공법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고 이원화시켜서 전문가의 오전에 보니까 이게 이 4년 동안 지금 160년 평균 40개란 말이죠. 요반의 보도가 40개 갖고 뭘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사 40개 하고 판단 못해요 사실. 정말로 이 젊은 일년에 40개 이거와 관계없이 전문가의 아무튼 저희가 이것을 좀 확장해서 다시 만든 지표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 평가를 해서 이중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어쩌면 더 솔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도 저도 나름 전문가로서 이것만 가지고 내린 것에 온전히 동의는 안 돼요. 이게 사회적 영향가가 좀 별로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종교인들이 사이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는 되지만 실제 벌어진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이 7, 8번 정도의 7번이나 8등급 정도의 줄을 집중되어 있다면 저보고 분석하라 그러면 5나 6등급 정도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이중적으로 하는 게 이건 둘을 섞이는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도가 달라져서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한테는 아까 표현으로 내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 같은 데는 잘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근데 지금의 질문은 신문 기사의 횟수를 묻는 거랑 같은 질문인 거야. 이 질문, 전문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 기사로 지금 다 뽑은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종교 좀 전문가로서 이 현상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오는데 뭔가 사람들의 잠재적으로는 내면적에서는 평화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뭔가 전해내.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지금 두 개를 경계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조사한 거랑 전문가들이 실제 인지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경쟁하는 방식이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이게 둘을 전문가 평가하고 신문조사를 섞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평은 척도가 매년 좀 달라져서 공정 객관성은 매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이 전문가 해석을 어떻게 넣는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가중치를 정하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사는 이 안에서 다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따지면 어차피 이 범주 안에서 기사가 그렇죠. 둘 중 하나는 사실 만약에 기사가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은 이거는 뭐 기사 갖고는 이거랑 보면은 기사 갖고는 우리가 이뭐 종교평가 지수를 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객관적이죠. 이거는 딱 자기 경험이니까. 그 문제 객관적이라는 게 신문에서 어차피 뭐그 자기들 필요 아이템 객관적인 주관에서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매년 하잖아요. 1년 지금 40개인데 기사 40개 갖고 무슨 지수를 내릴 수 있겠냐. 이게 좀 작긴 해요. 이게 다 해도 뭐 이게 몇 개입니까? 여기에 한 개씩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만약 기사가 가지고 한다면 이건 뭐 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량적으로 일단 부족한 이걸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저 타협하는 방법은 그럼 이 신문 기사 자체를 사건 건건이 이것이 아무튼 이것이 기사에 대한 가중치를 그때그때 전문가 평가에 따라서 이 같은 신문에 한 줄씩 되어 있지만 어떤 기사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영향력도 큰 거다 하는 그것을 다시 요거 하나당 뭐 5점 척도로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가중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주로 신문에 7, 8등급이 나오는데 한번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사륙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면 이걸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코프 대회에서 하는 거는 그런 아주 극단의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권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는 플러스로 저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되게 상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거기 어느 정도를 주는 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가중치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니까 이해하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실 때까지. 근데 실제로 저 기억을 못해서 혹시 기억하시면 어쨌든 정책이라는 평가지수를 만들 때 실제로 저희가 신문을 많이 한다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뭐 로이터나 뭐 이런 거 거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근데 정치 문제는 많잖아요. 여기다 아니 근데 주로 정치 문제가 뭐 국가 간의 관계나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서 뉴욕타임즈 맨날 뭐 한국과 북한의 뭐 관계 그런 기사 맨날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콕대한 거를 보니까 단어를 단어를 한 거죠. 정도에 따라서 단어가 이렇게 검색되는 네, 가지고 예. 하셨더라고요. 양적으로 훨씬 많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기사 안에서도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사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단어로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다른 데 지표 만든 것들을 이제 꼼꼼히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컵대부 단어로 있고 이제 계량하기 쉬운데 뭐 이런 데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과학적으로 다 계량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량화가 가능한 데는 또 우리하고 또 방식이 틀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인문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엄밀하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복잡하게 함수를 다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고. 제 생각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다른 지수화 작업에 대한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연금 기념사업에서 민주발전 지수라는 걸 만드는 게 있어서 내용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 전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조했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형식으로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뭐 국회도서관에서 쭉 검색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여러 개 되더라고요. 이 산림청에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숲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 농업 쪽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사회현상으로 한 거는 많잖아요. 지금 뭐 평화 우리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 지수도 있고.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전문가한테 두 번을 묻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지표에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한 지표들을 뽑을 때 한 번 묻고, 두 번째 물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정리해서 수집한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소트해가지고 그 가지수도 어느 정도 추려서 이렇게 내게 되면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리고 어느 게 이제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만 물어요. 지수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정작 지수를 이제 하려고 할 때 그 지수를 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뭐 별개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은. 근데 이제 지금 염두에 두는 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수를 만들 때 평가를 해준다고 할 때 그 평가에 적합한 이제 지표냐 또는 이 지표를 어떻게 물을 거냐까지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이 시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저렇게 가보죠. 어쨌든 이게 좀 적긴 하지만 지금으로 지난 4년간 그 7개 정도의 신문의 그 종교 관련 기사를 정리한 건데, 지금 그 자꾸 전문가의 평가를 지수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대성 때문에 지수를 객관적으로 매년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원칙을 언론 기사로 하되 한 번 더 해서 여기 안 나온 거 다른 신문까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이 사례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나서도 비슷하게 7번, 8번 수준의 기사가 많다. 그러면은 이거를 10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게 10단계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번, 2번 통합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 번 더 조사한 게 5 정도에 맞도록 아예 지표를 조정을 해서 그걸 이제 발표 첫 해를 원년으로 삼고, 그것이 이제 매년 가면은 3쪽으로 가는지 뭐 6쪽으로 가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객관성을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종행 간의 충돌을 한 사망자 생기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생기는 경우가 아닌데 어쨌든 가능한 차원에서 다 이걸 우리가 한반도 해보긴 하잖아요. 하나도 그렇고 코프덱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올해 전쟁이 안 일어나는 데도 맨 제일 극단적인 상태로 전쟁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거는 통합하자는 거죠. 이 경우의 수는 다 열거를 난 해야 된다고. 여기 열거하는데 여기 가령 범주가 일하고 물리적 폭력과 폭력적 표현 이런 것을 합하고, 어쨌든 한 번 더 다른 신문까지 좀 더해서 그걸 한 번만 더 정리한 다음에 그것이 5 정도가 되도록 이번엔 예를 들면 최근 해놓는 게 한국 종교사를 이제 보면 사실 50년대가 되게 역동적이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시민사회가 성장한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5년을 더 늘린다 해도 나는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게, 더더욱이 김영삼 정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더욱이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심각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커진 거기 때문에 5년 늘려고 할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죠. 5년이 아니고 이제 여기 이 사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좀 더 다른 신문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이게 말인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가에 대한 거를 지금 전문가의 개념도 잘못 잡고 그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근데 전좀 다른 맥락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근데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때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부동산 옥독방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가로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 주택 거래가 늘었다고 생각하냐, 뭐 한국 사회 뭐 전세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복덕방에 온 손님이 몇 명인가, 그리고 당신의 복덕방에서 거래된 실제 거래 횟수가 얼마인가 이거를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볼 때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예컨대 목사라고 따치면 당신의 교회에서 이웃종교에게 기관을 개방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신이 느끼기에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종교 기관들이 시설을 개방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교회에서 시설을 개방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서 다른 종교인들을 초대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개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신문은 안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너무 제한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딱 실제로 뭔가 종교 단체 장이나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하는 거지. 당신의 교회에서 아니까 당신의 교단에서가 되는지 그렇게.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이건 같은 질문이 그렇게. 근데 교단 무슨 대표도 어쨌든 특정한 교회. 그렇지. 그거는 자기 그런 식의 교단일 수 있지. 근데 가능한 한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전문가의 특정한 경험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방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아파트 거래가 그거는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전문가라고 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자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웃종교간의 상호 인연을 대하며 학술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이걸 구체적으로 당신네 교회나 당신네 절이나 뭐 당신네 교단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거를 보충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죠. 아니 그것도 못 들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개교회와 뭐 교단하고는 좀 다르니까 교단에 관련된. 그렇지. 그러니까 교단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단으로 물어봐야지. 그리고 개교회를 운영하는 개교회를 물어봐야지. 그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아니 그렇지. 질문 자체가 그게 이거야. 그러면 전문가의 검주가 또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아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문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근데 개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문에 보도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예 개교의 수준의 질문들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개교의 수준의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충이 되지. 근데 개교회 차원도 가끔은 나와요. 그렇지. 근데 개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개교회 차원에서 예컨대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뭐 옆에 절에 누구 초대했다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니네 절에는 누가 와서 치료는 적 있느냐 이렇게 네, 그렇죠. 뭐 파기 나간 적 있느냐 이렇게. 그렇지. 그런 근데 거지. 그게 교단을 반영할 거냐, 교회를 반영할 거냐에 따라 그러면 이 전문가 숫자가 너무 많아, 샘플링이 너무 표본 집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 전문가를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할 때 그 양적 조사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걸
있고, 그다음에 이 애초에 우리 과정대로 보면은 이제 이분들한테 묻기를 원하는 것이 일단 지표의 적절성하고 가중치를 둬야 하는 지표가 무엇이냐 정도로만 일단은 묻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신문 기사만 하는 거는 저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표는 항상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다 가정해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발생하는지가 측정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나중에 기사만 보고 지수를 만들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표는 그 전체 한국 종교사, 세계 종교사까지 펼쳐볼 것도 없고, 한국 종교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다 망라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기준이라면 거의 망라가 됐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올해 목표를, 그러니까 이 최종 지표까지는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우선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이 전문가조사 하는 동안에 보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해 여기까지 만들었다 라고 할 때 그걸 보완할 수 있으면 되리라고